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여자 유라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댁에서 참아야만 하는 순간들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시댁에 모여 국수를 먹으려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앉을 자리 없으면 그냥 서서 먹어라.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늘 참고만 살았던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거든요. 자리 만들면 되죠. 여기 앉으면 딱이네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가족들의 시선이 전부 제게 쏠렸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제 생활을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또 옷 샀니? 돈 좀 아껴라. 그 말에 저는 꾹꾹 눌러왔던 말을 그대로 내뱉어 버렸습니다. 제가 옷을 사는 건 사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순간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감히 시어머니 탓을 한다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속눈썹 붙이고 화장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속마음을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내놓은 순간이었죠. 남편조차 제 모습이 낯설었는지 당신 요즘 달라졌어. 완전 딴 사람 같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난 이제 더는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간 쌓여온 답답함이 그 순간 확 풀려나갔으니까요. 그런데요,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가슴을 움켜쥐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몸이 영 기운이 없어. 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병이 시작된 걸까요? 그날 이후 제 선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참아온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던진 제 선택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유라는 국수 그릇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멸치 국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국수였죠. 유라는 천천히 국물을 떠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짠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국수 맛이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늘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국수는 너무 짰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시집 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유라는 단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웃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에도 참았습니다. 시누이의 무례함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그렇게 착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왔습니다. 진짜 자신은 어디론가 숨겨두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반찬 그릇에서 가장 먼 자리였죠. 유라야, 김치 좀 가져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물 좀 따라줘요. 유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수기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시누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국수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웃어야 할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었습니다. 국수 왜 그렇게 천천히 먹어? 빨리 먹고 설거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유라는 내 어머니하고 국수를 후루룩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라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착한 며느리 역할 은퇴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삼켰어요. 불편한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수 짜요. 늘 짜요. 하지만 한 번도 말 못했어요. 자리도 불편해요. 왜 저는 늘 구석에 앉아야 하나요? 반찬도 못 집어 먹어요. 늘 일어나서 이것저것 가져다 드려야 하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늘 제가 해요. 청소도 제가 해요. 빨래도 제가 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더 시키기만 했어요. 남편이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예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예요. 아니, 그냥 유라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예요. 제 인생 제가 살 거예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수 그릇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식은 국수를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놀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도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시누이도 뭐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유라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말이지요.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유라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라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유라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묘하게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지요. 왔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유라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상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구석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 옆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반찬 그릇과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는 내가 물컵 놓는 자리야. 컵은 다른 데 놓으면 되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앉을 자리 없으면 그냥 저기 서서 먹어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누이가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리 만들면 되죠. 유라는 시어머니의 물컵을 들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딱이네요. 반찬 먹기도 편하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그냥 저쪽에 앉지 그래. 왜요? 여기가 편한데요. 유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어 밥을 퍼담았습니다. 된장찌개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나물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해. 어떤 점이요? 말투부터 달라졌어. 어제 그 말은 뭐고? 유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솔직하다고 다 내뱉어도 되는 줄 아니? 그럼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라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감정이 있고 제 생각이 있어요. 5년 동안 그걸 다 눌러왔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쩌겠다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고 싶은 말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편하게 살겠네. 그럼 이 집안은 누가 돌봐? 각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유라가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은지 씨가 하세요. 청소도 설거지도 빨래도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저도 바빠요. 회사 다녀요. 그래도 언니는 며느리잖아요. 유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라서 다 해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화나시잖아. 유라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고 제 말은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 들어준 적 없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밥 잘 먹었어요. 야, 유라야.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유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라는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너무 무례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당연한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례한 일일까요?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이야기하자. 유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낼까? 남편은 어떻게 나올까? 유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자기 자신으로 살겠다는 것. 유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유라도 굳이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라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쇼핑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숨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옷 코너를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지요. 유라는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몸에 대보니 잘 어울렸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유라를 불렀습니다. 유라야?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쇼핑하러 왔지. 너는? 유라는 손에 든 쇼핑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옷 샀니? 네,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이 터질 지경이잖아. 시어머니의 친구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좀 아껴야지. 얼마나 비쌌어? 15만 원이요. 15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돈이면 쌀 몇 가마를 사겠네. 돈 좀 아껴 써라.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옷 사는 건 사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화장하시잖아요. 속눈썹도 붙이시고 립스틱도 바르시고 그게 왜? 할머니이신데도 예쁘게 꾸미시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그래. 너는 젊은데 뭘 그렇게 꾸며. 저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말대꾸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유라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말대꾸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대꾸야.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유라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라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대? 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망신 주면 어떡해. 유라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저는요? 제 망신은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맨날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고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좀 참아줘.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 저는요? 저는 계속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5년도 모자라요? 얼마나 더 참아야 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오신대. 유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이야기 좀 하자고. 싫어요. 여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유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유라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맨날 저만 양보해야 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양보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면 다예요? 어른이면 며느리 무시해도 돼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계속 싸우며 살아야 하나? 지쳐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라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인사도 안 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유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달라졌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엔 착했는데. 말도 잘 듣고 순했는데. 제가 인형이에요? 유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 말 잘 듣는 인형이에요? 제 감정은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정? 며느리가 무슨 감정이 필요해?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니? 유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야.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지 않아요. 유라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이혼해. 우리 아들하고. 순간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지만 유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삶을 살겠다고.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겠다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더 힘든 날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라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끓인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앉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좋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처음 끓여봤어. 맛은 모르겠어. 유라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적당했습니다. 맛있어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남편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유라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유라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가요? 그동안 내 마음을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편만 들었지. 너는 항상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하게 여겼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했어. 너 없이 며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 정말 미안해. 남편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말만 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럴게. 꼭 그럴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유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유라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좋아하는 잡채도 보였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반찬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라의 그릇에 잡채를 덜어줬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며. 먹어봐. 유라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잡채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라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 쉬어.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유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유라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네, 어머니. 나도. 미안했다.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심했어.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며느리로만 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옛날에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났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처럼 행동했나 봐. 너한테. 유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강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며느리였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달라질게. 천천히. 나도 노력할게.
시어머니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유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시작은 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라와 남편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유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한 번만 더 기회 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신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라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이었습니다. 잘 잤어? 응. 오랜만에 잘 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완벽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면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유라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요일도 시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왔니? 추웠지? 괜찮아요, 어머니. 유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은지야.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누이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유라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같이 하면 빠르잖아요. 유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유라야. 네.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인다. 유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요. 그래. 그게 보기 좋아. 시어머니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요리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유라는 예전처럼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자리였습니다. 맛있게 먹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유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길래 준비했지. 고마워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번에 준 화장품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 뭘. 유라는 지난주에 시누이에게 작은 선물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누이가 좋아해줘서 기뻤습니다. 남편이 유라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유라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유라야, 너 요즘 회사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힘들지 않니? 좀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유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 신우이가 나가고 남편도 잠깐 나간다고 했습니다. 유라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그동안 고마웠어. 유라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뭐가요? 참아줘서. 기다려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이었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유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너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 좋은 시어머니 되고 싶어. 유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좋은 며느리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을. 유라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남편이 유라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나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국수 한 그릇 앞에 앉아있던 자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순간.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은퇴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래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이 유라를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 우리 이야기요. 어때?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남편이 유라를 더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신. 참지 않아도 되는 자신. 자유로운 자신.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라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해줄게. 유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요. 어머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유라의 삶도 새로워졌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은퇴했지만 더 나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되리라 믿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